혹시 들깨가루를 그냥 두 큰술만 넣어 드십니까? 60세 이후에는 그렇게 드시면 절반은 손해입니다. 들깨가루에 이것 하나만 넣으면 막힌 혈관이 풀리고 허리둘레가 달라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요즘 들어 배만 점점 앞으로 나오거나 옷이 얇아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허리둘레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들깨가루는 그냥 먹으면 고소한 양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특정 재료 3가지와 함께 먹으면 혈관을 청소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 현장에서 지켜본 68세 박 기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해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바지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점점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허리를 숙여 양말을 신을 때도 숨이 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함께 사진을 찍다가 조금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배 왜 이렇게 나왔어? 다른 할머니들은 날씬한데 손주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배부터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원을 하루 30분씩 걷기도 해보셨고 저녁밥 양도 줄여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뱃살만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몇 주 전 병원 건강검진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내장 지방 수치가 꽤 높은 편이고 혈관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10년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식단을 더 신경 쓰기 시작하셨고 제가 건강 강의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들깨가루를 먹는 방식을 하나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늘 드시던 들깨가루를 특정 재료와 함께 드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째쯤 지나자 먼저 배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덜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병원 검진을 다시 받았을 때 허리 둘레를 재보니 배 둘레가 3cm 줄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중성지방 수치가 220 정도에서 160 정도로 낮아진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박 기자 어르신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그냥 고소한 양념인 줄만 알았어요. 같이 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 변화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들깨가루를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해도 배만 먼저 나오기 시작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에서 3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3가지 변화가 겹치면서 예전에는 없던 뱃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내장 지방 증가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처럼 살이 빠지지 않고 유독 배 주변으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피하 지방보다 장기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배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도 함께 낮아지고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가 지방 형태로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기초 대사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 양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같은 식사를 해도 몸에서 대부분을 에너지로 사용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결국 60세 이후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대사 속도 감소, 혈관 변화, 그리고 내장 지방 축적 이 3가지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히 음식을 줄이기보다 몸의 대사와 혈관 흐름을 함께 고려한 식사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들깨가루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그냥 국이나 나물에 넣는 고소한 양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깨가루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과 내장 지방에 직접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에 붙어 있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천천히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관 안쪽에 끼어 있는 기름때를 조금씩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혈관벽에 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가 줄어들면 혈액이 흐르는 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들깨가루는 혼자 먹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들깨가루 속 오메가3가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특정 성분과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을 태우는 과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혈관에 쌓인 찌꺼기까지 정리되는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더 중요한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와 식초를 함께한 들깨가루 조합입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의 대사를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속도를 살짝 끌어올리는 스위치 같은 역할입니다. 난방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집안이 금방 따뜻해지는 것처럼 대사가 조금만 활발해져도 몸은 저장된 지방을 먼저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작용이 한 번 더 겹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쌓여 있는 지방은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고 새 지방이 쌓이는 속도는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가 함께 들어가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들깨가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서로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관여합니다. 무와 식초가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만들고 들깨가루는 혈관 속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조합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는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배가 가벼워졌다는 느낌입니다.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 약 200g 정도를 준비해 성냥개비 굵기로 채 썰어줍니다. 여기에 식초 2큰술과 꿀 1큰술을 넣어 가볍게 버무린 뒤 약 10분 정도 두면 무에서 수분이 조금 올라옵니다. 이때 들깨가루를 3큰술 정도 넉넉히 넣어 다시 한번 섞어주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함께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절이면 무의 식감이 물러질 수 있으니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양배추와 들깨가루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줄이려면 무조건 지방을 태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몸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양배추가 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담즙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식이섬유가 담즙을 붙잡아 버리면 지방이 흡수되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일부가 몸 밖으로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혈관에 쌓이는 지방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양배추 속 섬유질이 장 속에서 작은 빗자루처럼 움직이며 지방과 콜레스테롤 일부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몸이 느끼는 포만감이 조금 달라집니다. 들깨가루 속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고 뱃살이 쌓이는 환경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 조합은 양배추를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4장 정도를 준비해 찜기에 약 5분 정도 찌거나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소스는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된장 반 큰술을 넣고 물 1큰술을 더해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들깨의 소스에 양배추를 찍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미역과 들깨가루 조합입니다.
미역은 흔히 국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혈관 건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장에서 나트륨과 일부 지방 성분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가운데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이 후코잔틴입니다. 이 성분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것으로 체내 지방 대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물질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과 관련된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심을 받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역 속 일부 성분은 기름과 함께 있을 때 몸에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미역 약 20g 정도를 물에 불린 뒤 냄비에 물 4컵 정도를 넣고 끓입니다. 미역을 넣고 약 10분 정도 끓인 뒤 국간장 1큰술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3큰술을 넣어 한 번만 가볍게 저어주면 됩니다. 들깨가루 속 오메가3는 열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무와 식초 조합은 몸이 지방을 쓰기 쉬운 상태를 만들고 양배추 조합은 지방이 몸으로 들어오는 양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미역 조합은 혈관 속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에서는 지방이 새로 쌓이는 속도는 줄어들고 이미 쌓여 있던 지방은 조금씩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배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박희자 어르신께도 알려드렸던 하루 실천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식단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늘 먹던 식재료를 조합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때는 밥 한 공기에 들깨 미역국 한 그릇을 같이 드십시오.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평소 드시던 아침 밥상에 들깨 미역국 한 그릇을 더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미역과 들깨가루 조합을 드시면 밤사이 느려져 있던 혈액순환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무와 식초 그리고 들깨가루를 함께한 무채 반찬을 드십시오. 물을 채 썰어 식초와 꿀을 조금 넣어 버무린 뒤 들깨가루를 넣어 섞는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 때 이 반찬을 함께 드시면 몸이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양배추를 살짝 찐 뒤 들깨가루 소스에 찍어 드십시오. 양배추 속 식이섬유가 장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양을 줄이고 들깨가루 속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에 간식을 찾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식탁에서 3번의 조합을 번갈아 드셨을 뿐인데 박희자 어르신은 한 달 뒤 허리둘레가 3cm 줄어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이전보다 낮아진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운동량을 크게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탁에서 조합 하나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며칠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늘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시작하면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서 먼저 배가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 속에 머물러 있던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배가 덜 더부룩해지기 때문입니다.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면 손발이 조금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몸이 차가운 느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지를 입을 때 배가 덜 눌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허리둘레가 먼저 달라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몸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작은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몸도 그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상황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너무 강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초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역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위가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칼륨이 많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드시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공기와 열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를 개봉한 뒤에는 냉장 보관보다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산화를 늦출 수 있고 고소한 맛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가루에서 비린 냄새가 나거나 고소한 향이 사라졌다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경우일 수 있으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이 단순한 양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식탁에서 한 가지 조합을 바꾸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가 있을 수도 있고, 양배추가 있을 수도 있고, 미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